세무사님들은 세금을 많이 안 내실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헬스케어 영업을 돕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는 프로MR의 김현준입니다. 오늘은 세무법인 와이즈텍스 와 있고요. 이동원 세무사님 모시고 저희 그 산업의 세무 관련해서 의견과 조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 와이즈텍스 이동원 세무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와이즈텍스가 처음에 이제 명을 때 좀 현명하게 절세를 좀 해드리고 싶다. 그런 의미로 와이즈라는 표현을 썼고요. 아까 세무법인 와이즈텍스라고 소개를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법인 전환을 준비 중이고 아직은 그냥 와이즈텍스라는 개인 사업자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직원분들이 많으시던데 그 한 몇 분 정도 되세요? 저희 직원분은 한 40분 정도 계시고요. 이제 기장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 총무님도 계시고 다양한 컨설팅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네, 다양한 분야에서 열심히 일하고 계십니다. 제가 이제 듣기로는 몇 분이서 같이 이제 시작을 하셨다고 들었는데 CSO도 비슷하거든요. 네. 어떻게 해서 계신 거예요? 저희 세무사 업계도 사실 넓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만나고 같이 협업하다 보니까 마음이 맞는 세무사님들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같이 뜻을 같이 해보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 포함 파트너 세무사님들 4분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법인 전환 이야기 하셨는데 그 CSO도 법인으로 넘어가는 그 구간 같은 게 네. 있는데 네. 혹시 세무 쪽에서도 혹시 그런 구간이 있나요? 보통 이제 세무사들이 세무법인을 이제 고려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절세가 또 있는데요. 그중 큰 이유 중에 하나죠. 그래서 보통 이 전문 서비스업인 경우에는 그 1년 매출 5억이면 성실 사업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성실 사업자가 되면 좀 여러 가지 신경 써야 될 점들이 생기고 좀 절세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연매출 5억, 그러니까 월 매출로 따지면 한 4천만 원 이제 초과를 하게 되면 이제 많이 법인 전환을 고려하시죠. 갑자기 드는 생각인데 세무사님들은 세금을 많이 안 내실 수 있나요? 아니요. 오히려 세무사들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왜냐면 무리해서 절세를 했다가 좀 곤란한 경우를 당하는 케이스들을 많이 보기 때문에 무리해서 이렇게 좀 세금을 줄이거나 하는 분은 많지는 않습니다. 그냥 저희 CS 업계도 그 세금을 많이 줄여 보려고 머리들을 쓰시는데 그런 부분이 있진 않겠죠? 뭔가? 제가 CSO 법인도 이제 개인도 이제 좀 다양하게 이제 기장을 맡고 있는데요. 사실 CSO가 영업이익률이 높은 업종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뭐 맞아요. 이유가 있겠죠. 네. 근데 그러면 이제 비용 처리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CSO 분들 말씀을 드립니다. 적정선이라는 게 있고 또 너무 무리해서 절세하는 거는 나중에 좀 결과가 안 좋을 수 있으니 그래서 저를 믿고 담당 세무사를 믿고 이제 적당한 선에서 안전하게 또 이제 국가에 기여하면서 세금을 내시는 게 좀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리하게 막 그 더 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반면에 또 많이 더 해주겠다 네. 세무사님들도 네, 계시는데 네. 적당한 게 좋겠죠 어느 정도 선에서. 네. 결국 이 그 검증이나 어떤 소명 요구가 안 나오게 신고를 꼼꼼히 잘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실수가 나오고 계속 수정이나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그 세무서 조사관들의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좀 조심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 CSO는 사실 규모가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 않나요? 이게 모든 산업에서 큰 편인가? CS 분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죠. 네. CSO 대표님들의 숫자는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저한테는 되게 중요한 고객군 중에 하나시죠. 왜냐하면 사실 사업 모델 자체가 굉장히 안정적이고 또 수익 대비 뭐 비용도 많지 않은 업종이기 때문에 되게 어떻게 보면 그 내실이 좋은 업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너무 깨끗한 케이스들이 많지 않나요? 그냥 오히려 너무 투명하잖아요. 들어오는 것도 네, 나가는 게 맞습니다. 투명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또 제약사, 또 거대 CSO
기업들이 또 세무조사를 좀 심하게 당하는 케이스들을 아마도 이게 전에 듣다 보니까 CSO 대표님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세요. 예, 그래서 좀 조심스러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1인 법인들도 많고 사실 개인도 많고 하는데, 그러면 CSO 제약업계 법인들이 이제 주로 보시면서 공통적인 특징이 있을까요? 공통적인 특징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수익 대비 비용이 많이 비용이 부족하시다. 많다. 그래서 절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 요거가 공통점이고요. 또 이제 법인 CSO 대표님들은 그래도 법인에 이제 쌓인 돈을 이제 현금화 시키기를 원하시는데, 그걸 최소한의 세금으로 뭐 적법하게 절세의 틀 안에서 하시는 걸 되게 궁금해 하십니다. 공통적으로. 그리고 대표님들 성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쵸. 뭐 네. 다들 대기업에 있다가 나오신 분들이 네, 많으니까. 매너도 굉장히 좋으시고, 그래서 저는 사실 CSO 대표님들을 좀 더 많이 만나 뵙고 싶은 개인적으로 그런 좀 비전이 있습니다. 그 일반 법인과 비교했을 때 CSO 법인 세무가 가장 그럼 다른 점이 다른 점을 좀 몇 가지 꼽아보자면, 첫째로 업종 확실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아요. 이 CSO가 생긴 지 얼마 안 된 업종이기 때문에 이 국세청에서 CSO만을 위한 업종을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아직. 네, 아직도. 그래서 보통 상품 종합 중개업 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그리고 기타 사업 지원 서비스업 요걸로 하시는 분들도 또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특징이라면 특징일까요? 또 업종에 따라 좀 세무 처리 방향이 조금 달라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 상품 종합 조금 더 어울리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전에 무슨 도매업처럼 네. 이제 넣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가죽 판매 뭐 이런 네, 것도. 맞습니다. 근데 뭐 뭘 딱 해야 되는데 이게 아직도 없으니까. 예, 뭐 그 특화된 업종이 조만간 나올 것 같긴 해요. 근데 아직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 아무거나 해도 되나요? 아닙니다. 그와 상당히 유사한 업종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네, 상품 종합 중개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법인이나 개인 사업자 둘 다 많이 하시는데 직원분이 사실상 많지 않아요. 뭐 많아봤자 한두 명. 직접 뛰시는 분들이 네, 더 많으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규모가 늘면 그래도 직원분들 채용이 좀 늘어나긴 하시는데, 직원분이 없으니까 인건비도 처리도 어렵고 사실. 그다음에 좀 그런 비용 처리 문제에 있어서 어렵다. 왜냐하면 고용으로 인한 여러 가지 세액 공제나 이런 부분도 받으실 게 있는데, 그런 부분은 좀 적용을 받는 곳이 드뭅니다. 그런 게 있고요. 또 법인 CSO 대표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수익이 이제 나면 현금이 쌓이는데 또 이 현금을 조금 계속 갖고 오고 싶어 하시니까, 그래서 저한테 그런 문의를 굉장히 많이 주시죠. 모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의 고민이시지 네,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잘 되고 법인의 현금이 좀 쌓이게 되면 그 현금을 이제 개인화 시키는 게 결국의 목표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화 시키는 걸 최소한의 세금으로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안내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죠? CSO뿐만 네, 아니고 모든 네. 사업 전반에 걸쳐서. 네, 맞습니다.